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월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함께합니다. 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 의장석에 그렇죠. 앉아서 의사봉 두드리는, 이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요 의장석에 앉는 게 요 내용들 계속 들어오고 네. 있고요. 화면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한 내용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 내용들. 기사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가 뭐 비자가? 비자 예. 문제하고 투자를 좀 직접 연결해서 예, 한 예. 이야기가 뭐 기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러고 올라갔다. 맞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 그게 뭐 표현에 대한 뭐 이런 뭐 총리실 쪽에서 뭐 어.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니면 그런 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블룸버그 그 인터뷰.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발언들, 또 김용범 실장 같이 가서 그렇죠. 베센트 재무장관 네. 만나서 나온 발언들 막 지금 나오고 네. 이러고 있는 상황.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국내 현 정치판을 바라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이 청문회 이야기, 뭐 이걸 지도부가 미리 법사위한테 얘기를 들었어 안 들었어 막 얘기, 복잡해요. 이 판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보면요. 뭐 진보 매체고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대통령이 이제 안보리 의장으로 역할한 거, 거기에서 이제 AI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건 좀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고, 예. 말씀하신 베센트 장관 만난 거 등등이 이제 주요 뉴스예요. 예. 이게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최고 권력자인데 그 법으로 행사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외에 대통령이 제일 큰 힘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의제 설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그게 이슈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네. 근데 요즘 그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보세요. 무슨 무슨 말씀? 예, 말씀이냐면은 요즘 뭐 신문 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저희 음. 같이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나 보고 그러는데, 신문에 주요한 뉴스가 나오는 것들하고 아침부터 낮에 저녁까지 돌아가는 이제 이슈, 뭐 경제나 사회 이슈 말고 정치 이슈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아침 조간신문, 종이신문에 쭉 나온 의제들과 위쪽에 나오는 헤드라인 것들하고 나오는 것과 방송으로 뭐 유튜브로 돌아가는 정치 이슈가 그렇죠. 분리된 느낌이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이제 지상파 종합 뉴스 할 때는 또 이제 신문하고 비슷한 이렇게 갔다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요즘 더 그게 심화되는 느낌이고, 그럼 이 심화되는 게 뭐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권발이 크다는 거죠. 여권 발이 크다? 그럼요. 뭐 조이대를 어째라 저째라 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뭐 이렇게 하고, 사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을 때는 네. 조금 다른 스피커들을 끄고 그쪽 스피커에 집중하게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깨진 지가 오래됐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앞두고 며칠간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그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다녀와서 그때는 평가가 좋았죠. 네. 지금 좀 다르지만은 정상회담 다녀와 가지고 강릉의 가뭄 현장 바로 갔어요. 토요일에. 그리고 그때 이제 일요일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앞으로 몇 주간은 이제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할 거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직후에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회동하고 그렇죠. 악수도 하고, 그때 뭐 삼각악수고고. 네, 덕담이겠지만은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뭐 야당에 좀 양보도 하고 그래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원내대표 협상 통해 가지고 그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특검법 합의를 봤죠. 그 특검법 합의라는 게 있는 걸 깎는 게 아니라 많이 늘리지 말고 조금만 늘리자였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아침에 파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날이었어요. 그럼 이건 보시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하고 이게 깨지는데, 이걸 지금 야당이 힘이 세 가지고 깨느냐, 뭐 보수 언론이 깨느냐,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여당발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여당에서도 원래는 뭐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뭐 긴장감이 있다. 뭐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보면은 그것도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청래 대표실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이에 또 긴장감이 있다. 어. 정청래가 볼 때도 추미애는 너무 세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너무 세고 정청래 대표가 볼 때는 추미애 뭐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너무 세고. 예.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는 아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여권의 참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어느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의제 설정이 흐트러지는 것들. 그럼 이제 뉴스 보고 아침에 신문 보는 사람들은 '아 대통령이 이런 방향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구나.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그렇지, 하려는구나.'라고 그렇지. 하는데 요즘 이제 신문 안 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온라인 뉴스 보고 맞아요. 아침에 이제 라디오 듣고 하면은 또 뭐 법사위가 어쩌고 뭐 장외 음. 집회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세고 그래서 뭐 못했어 잘했어 이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착착착착 의제 설정이 되고 특히 그 맨 윗단에 대통령의 의제 설정 기능이 살아 있어야 그렇죠. 하는데 특히 그것이 지금 지금은 이제 엇박자가 정권 난다. 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뭐 개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지금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맞아요. 기재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주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음, 그렇지가 못하고 그게 음, 야당이라든지 뭐 보수 진영의 발목 잡기 때문이 아니다. 제가 드리고 지금 사실은 싶은 뭐 야당 말씀이에요. 국민의힘은 사실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럼요. 상황이니까 네. 뭐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한 그러니까 상황인 거 맞아요. 차라리 야당이 좀 세면은 여야 갈등으로 이게 프레이밍이 되는데 예, 예, 야당이 약하다 보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약하면은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한데 갈등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 여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윤석열, 김건희 네. 이렇게 이슈가 있다가 음. 그다음 검찰 개혁 이슈가 있다가 음.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차례란 말이에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입장에서 볼 땐 중요한 이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끊기면은 그다음 야 이제는 우리 살림살이 해야 될 때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나면은 저거 하고 나면은 저거 또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또 뭐가 또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왜 이럴까요? 왜 여권 내에서 계속 대통령실보다 앞서가는 당대표실보다 앞서가는 법사위원장,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보세요? 전통적인 뭐 계파 갈등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뭐 여당의 당원 중심주의 그리고 뭐 유튜브 김어준 씨의 뭐 의제 설정권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맞물려 돌아가 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인이라는 게 뭘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지지를 얻거나 반대를 얻거나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통로가 거의 이게 되게 좁아져 있다는 거죠. 아.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쪽으로. 아하, 예, 그분들이 예. 목소리를 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 비수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 임기 대선 끝나고 초니까. 나면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낮춰요. 관심도 조금 떨어지고 앞서서 말씀하신 주식 이야기, 뭐 맞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뭐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소수의 분들은 남아 가지고 정치 이슈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제 소금물 이론하고 짠물. 이제 이게 연동되는 그럼요. 건데. 그러면은 이 침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예. 들어오고 이야기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 여야 협상 이제 파토 났을 때 야합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강성 지지층에서. 근데 왜 그걸 제대로 설명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 특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그대로 하고 더 많이 늘리진 않고 약간만 더 늘리겠다. 30일 늘리자는 원안을 15일 늘리는 걸로 네, 그 합의했던 정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거기 검사 수사가 많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이것도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늘리겠다로 합의 본 거를 설명을 하면은 될 텐데 왜 설명을 안 하지? 그랬는데 뭐라고 답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제가 그때 본 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지지층들 지금 반응하는 예. 지지층들은 합의, 예. 아. 협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왜 저 내란 세력들하고 아. 합의를 하고 그 협치를 해야 그게 되냐. 뭐가 됐든. 눌러라. 근데 그게 이제 좋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제 옳냐 민주당의 그러냐가 아니라. 예, 민주당이나 또 대통령에게 이제 그렇죠. 도움이 되냐, 실익이 되느냐의 네.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예. 아,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 이게 의제 설정 기능이 대통령실로 쫙 모이지 않고 여권으로 분산되고 또 여권 안에서도 또 분산이 그렇죠. 되는가의 아니 이게 이유는 우리가 이거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뭐 일사불란 국가가 다 따라가고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정치적, 정책적 의제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또 큰 뭐 야당의 대표가 좀 쥐고 있고 예, 뭐 한 예. 6대 4, 7대 3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게 뭐 한국식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독특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덧세게 경쟁에 가장 선봉에 선 것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죠. 아까 지금 제가 이제 모양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좀 온건해 보이는 요즘.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네. 부딪히고 있는 이 법사위 모습,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는 그 말을 했어요. 뭐 말로는 추나 대전이다. 네. 법사위 공방이다 하는데 무슨 대전이고 공방이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지. 누구한테 누가요? 아니 민주당하고 추미애 위원장한테.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막 그냥 이렇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막 네. 이제 목소리 높이고 예, 막 예, 항변하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는 것 싸우는 같은데.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처리되고 하는 거는 다 아. 그냥 인 거죠. 그치. 물론 의원 수가 정청래 다르니까.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그랬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야당이었잖아요. 여당이 소수지만 뒤에 대통령이 있었고 그렇죠. 뭐 거부권도 있었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도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당에 숫자도 많고 세기까지 하니까 어허. 그건 뭐 제가 볼 땐 대전이나 공방이 아닌 거죠. 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방적으로 추한테 나가 두드려 맞는 그림이다. 그렇죠. 여당에 야당이 두드려 맞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서 해주십시오 해봤자 안 해줄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한 두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겠죠.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전공법일 텐데 그게 이제 잘 안 먹히죠. 당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은 뭐 국힘에서는 우리는 그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른바 뭐 윤호개인이라든지 뭐 장외 집회 했다 치면은 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중도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외롭게 윤호개인 깃발 들고 있었는데 당이 나와서 반갑다라고 하면서 막 대통령 깃발 들고 나오고 뭐 트럼프 깃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게 흐려지는 게 있고 아하. 그 전공법이 잘 안 통하면은 과거에 이제 김종인 전략이 있는 거죠. 어떤 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도 108석이지만 지난번에도 103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쫄딱 이렇게 된 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나간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됐잖아요. 예. 민주당한테 다 줘라. 상임위원장 다 줘라. 아, 맞아. 그럼 뭐 정쟁 같은 거 우리가 말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그거 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책임져라. 우리는 일부 정책적인 쪽에 대해서만 지적하겠다. 예. 라는 식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하.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이야기가 뭐 나왔으니 마무리를 짚고 가자면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들 많은데 동의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뭐 위원장 원래 우리가 캐릭터를 알잖아요. 알죠.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스타일이었고 거기다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네.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사실 뭐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은 대통령한테 제일 잘 보이는 게 유리하다. 이건 뭐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대통령보다
강성 지지층한테 음. 소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성공 모델이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지금 광주시장 나가려는 분, 뭐 음. 전남지사 나가려는 분, 뭐 이렇게들 보면은 제가 그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네. 지역 막 이런 이야기보다 네. 뭐 검찰을 뭐 어떻게 음. 하자, 법원을 어떻게 하자 그 이야기가 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걸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방선거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빨리 불붙는 느낌이고 심지어 특히 여당 발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 지 지금 100 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선 주자 막 여론조사가 들고 이것도 굉장히 빠른 느낌인데 이게 다 그것과 통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눈치 안 보고 강성 지지층이 더 중요해지는 지금 이 뭐 차기 여론조사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요 언론이라든지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좀 뭐 작은 언론사와 ARS 여론조사 기관이 아 그래요? 합쳐져 가지고 음.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응도가 있는 것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일반적인 문법으로 치면은 예컨대 대통령실 같은 데서는 "지금 민생이 중요하지. 선거 한참 남았는데 좀 음. 조용히 있어. 음음. 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식의 약간 눈치를 주면은 속으로는 준비를 하지만은 예 예. 다 조용히 있는 척이라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안 뭐 먹혀. 신문 방송에 여기서도 어젠가 누가 하셨죠. 아닌가? 뭐요? 우리 방송에서 경기도지사 뭐 아 예. 뭐 김병주 최고위원. 예. 예. 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런 게.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예. 일단 그 배경에는 요런 달라진 점이 그렇죠. 있기 그러면서 이제 때문이다. 보통 보면은 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고 뭐 음. 우리 지역에 뭐 그런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훨씬 앞단에 있는 거는 뭐 조이대를 뭐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하는 거니까 되게 이제 이건 뭐 뉴노멀이라고 해야 되나요? 뉴노멀이네요. 이건 예. 역시.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아니죠. 청문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탄핵 카드까지 쓸 것인가 등등등의 이야기는 본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5분 정도만 더 네. 마무리를 좀 댓글쇼로 이어가 보죠.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누고요. 지금 유엔 총회가 벌어지고 있는 뉴욕에서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인터뷰가 같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이게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데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 잠깐 하고 윤 실장님하고 조금 더 네. 이어갈게요. 속보가 어떻게 혼재가 돼 있냐면 일단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아까 저도 소개했습니다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 없다. 요 이야기를 했다고 인터뷰가 나왔다가 요게 다시 내려갔다가 요렇게 바뀌어서 또 나왔나 봐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거는 블룸버그 통신이 먼저 기사를 냈는데 아마 총리실에서 그거 아니다. 그 뜻 아니다 하고 항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정이 돼서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그런 예.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뉘앙스라든지 예. 그 예. 강도에 대한 조정 같은 거. 어. 그러니까 뭐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도 뭐 어렵다라는 뜻인 거고 처음 나왔던 것도 어렵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네. 단정적인 표현이랄까? 그런 걸 낮추려고 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실장하고 이규현 수석 등이. 자, 미국 예. 발은 뭐냐면은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안보실장 뭐 다 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브리핑 나오고 있는 그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하고 대통령하고의 이제 접견은 끝난 거고 예,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행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국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블룸버그 인터뷰 같은 거로 이렇게 또 받쳐주고 미국에서는 이제 브리핑 전문 나오고. 관료들이 설명하고 뭐 그런 이제 흐름이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김용범 안보실장 아니고 정책실장이죠. 네. 김용범 정책실장의 워딩 나오는 걸 또 보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아까 좀 올려주세요. 한미 협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워딩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통신 첫 보도가 워낙 셌어요. 네. 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협력에 문제 없다. 그냥 이게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언뜻 보면 김민석 총리가 세게 지르고 대통령이 수습하는 것처럼 좀 이게 보이기도 하고 저는 저 그러네요. 정도는 이게 약간 역할 분담이랄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미국한테도 예. 우리가 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일방적이고 막 자기들 입장만 생각했는데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 미국 쪽도 자기들도 뜨끔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돼 버리니까 맞아요. 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건 또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카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건 제가 생방송하는 중에 들어오고 있는 속보여서 제가 좀 정확히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서 내일 아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던 이야기 마저 네. 할게요. 마저 하고 경제데코쇼로 넘길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로 네. 잡혔는데 일단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네. 나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 요거 하나가 궁금하고 만약 안 나오고 나면 진짜로 고발 조치 뭐 탄핵 이런 것까지 갈 건가도 궁금하고 요 대법원장 이슈 그전에 또 사인 회동설 있었잖아요. 있었다가 또 뭐 그거는 이번에 별개라고 하고 뭐 이 돌아가는 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안 좋게 보죠. 안 좋게 보셨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불러 가지고 "당신 그때 왜 재판 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 맞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명할 자리를 깔아야 된다. 그 해명을 왜 자기들이 물어봐 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또 음. 거꾸로 음. 이 재판 되게 빨리 했다고 지금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음. 당시 이제 수석 장관 음. 뭐 1심 1년, 2년 하고 한 것도 그때도 뭐 난리 쳤었어요. 그리고 그 뭐 사인 회동설 이거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 그 대통령 재판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기자 출신 그 뭐 브로커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대장동에 엮여 있는 그분하고 예. 자기 방에서 6번 7번 만난 게 확인까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쌤쌤이다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법사위에 불러 가지고 지금 법사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보고 있는데 그걸 또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반대인 걸 넘어서 안 될 거예요. 안 나가겠죠 당연하게. 안 그리고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여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게 우리 당이 한 게 아니고 그 의원들이 뭐 자기 그 의정 활동으로도 한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네. 대법원장이 나와 가지고 추미애 위원장이나 뭐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재연한다면 그 좋겠어요? 그게?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역풍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그럼요. 그림이 이미 안 좋죠. 탄핵-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뭐 ARS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예. 뭐 조이대 사퇴 내지 탄핵 이렇게 보면은 한 40 몇 %? 찬성이 약간 더 높은 뭐 식으로 이게 나오던데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낮은 거예요. 그 조이대에 대한 반대가 높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에 반응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좀 정치적 비수기라. 예. 그분들 중에 그 감안해야 정도라는 건 거죠. 그럼 역풍이 당연히 부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역풍이 불 때 네. 그러면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쪽의 국민들이 반응을 뭐 추미애, 서영교, 뭐 김용민 이런 개별 정치인들한테 할 것이냐. 대통령, 정부, 여당한테 하는 거죠. 과실은 내가 먹는데 이 손실은 나눠서 지는 거. 나눠서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게 갑시다 했던 분들은 피해 보는 게 별로 없단 말이고 다 같이 나눠 가지고 보거나 이렇게 피해는 대통령이 오히려 본다. 대통령, 정부, 뭐 민주당 여당, 차원. 예,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지금 약간 자기 정치 특히 저는 지방선거 늘 앞두고 뭐 정치인이랑 자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자기 정치하고 네. 뭐 좁게는 당, 크게는 국가 이익하고 교집합을 늘리는 게 좋은데 이거는 당하고의 교집합도 작아 보인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많이 했고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자면은 어 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제가 인터뷰를 길게 네네.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지금 섭외를 저희도 계속 넣었었고 잘 안 나오셨어요, 네. 이분이. 대선 후에는 계속 뭐 라이브 방송으로 소소한 소통 정도만 했지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안 하다가 민심 탐방, 전국 뭐 일주라고 해야 될까요? 민심 탐방, 민심 경청에 나서면서 동시에 어제 언론 인터뷰도 네. 재개를 한 건데요. 이 적극적인 행보, 공개 행보 다시 시작한 부분 어떻게 주목하세요? 이건 일단 예고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지난 지가 한 네. 3달 반쯤 됐지 예. 않습니까? 그 대통령 100일도 예. 넘어가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애초부터 그때쯤은 이제 이야기를 목소리 내고 음.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 전당대회 때 안 나올 때도 내가 뭐 언젠가는 뭐 그런 식의 행보를 뭐 가서 지역에서 듣기도 하고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으니까 추석 앞두고 한 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제가 이제 이 인터뷰도 듣고 뭐 이렇게 기사 나는 것도 쭉 봤는데 그러셨어요? 이제 예. 투 트랙인 거죠.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네. 치킨 배달하고 예예예. 지역에서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생.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의 이제 지역 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팬덤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 네. 야권 내에서는 음. 막 구름대 같이 음음. 지지자들이 몰렸는데 오지 마라. 음음. 들으러 가는 거다. 이번에 오지 말라고 뭐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진 나오는 것도 보면은 네. 이제 학생들 일부한테 그 사람들 많으면 이야기 나누기는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단방향 소통이 되는 건데 주로 뭐 듣는 걸로 하겠다 그런 투트랙. 그러니까 뭐 여권을 향해서는 싸우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 지지층을 향해서는 듣는 사람의 이제 포지셔닝인 거겠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이 네. 타이밍을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지금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 빨리 할 수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새 대표 있고 한데 뭐 북치고 깽가리 치면은 그건 조금 뭐 그러니까. 도의적인 문제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음. 게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은 조금 지났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보수층을 이제 거칠게 두 개로 나눠 보자면은 우리 한동훈 좋아랑 싫어 두 분이 있는 거지 거칠게요. 그거 않습니까? 딱 좋은 사람은 나누자면. 뭐 좋다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싫은 사람은 뭐 이제 뭐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탄핵은 너 때문에 탄핵됐어 이런 건데 그분들한테도 지금 보이는 게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민주당이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이제 고발한다고. 근데 그 고발을 이제 보니까 재밌어요. 이제 뭘로 메모를 고발하는 해놨는데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배임죄 폐지에 대해 가지고 네, 막 이제 비판적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화영, 쌍방울 그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그 방북 대가로 돈 보낸 거 다 알고 있는데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 법원에서 방북 명목이라고 했지 대가라고 하지 않았다. 이게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한다. 그 제가 한번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찾아봤어요. 네.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썼더라고요. 법원에서는 어. 명목, 대가. 그러니까 하여튼 저라면은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거 고발 안 했을 건데 그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탁 이게 낚아채더라고요. 고발하면은 나도 무고죄로 막 막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예.
지방선거를 나올 거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안 나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 정치인 지방선거라고 저도 그거 어제 들으면서 네. 저는 그 생각인데 이게 6월달에 내년 6월에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하고 뭐 일부 재보궐이죠. 재보궐선거가 예. 이제 엮이는 거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가 뭐 어디가 생길지 모르니까 뭐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는 지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가려면은 뭐 서울 뭐 이렇게 뿐인데 서울은 아닐 것 같고. 예. 험지 차출론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전남지사를 나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은 네. 공천을 줘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무소속 아니니까. 공천 줘야 나가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를 곱게 보지 않는 지도부에서 공천 좋은 자리 주겠느냐. 험지 줄 거다. 험지 차출론. 공천이라는 거는요. 제가 희망을 해야지 공천을 주는 거잖아요. 예. 신청을 해야지. 예.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너 인천 계양을 공천장 줘. 아 그렇게 그게 한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게 명분을 그거는 갖고선 막 거부하기 힘들게 만들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예.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나 모르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현재 스코어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아, 너 나가 이거 안 된다. 그렇죠. 어차피. 그거는 이제 권력과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어야지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좋은 거 주면서 예. 야 이게 좋은 데니까 하기 싫더라도 해. 가 되는 거지. 안 좋은 데를 주면서 하기 싫지만 안 좋은 데 나가라고 하려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있어야죠. 되는데.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에서 뭐 눈여겨보고 언급하고 싶으신 모르겠습니다. 부분 있습니까? 그 서울 집회를 하는 건가요? 한대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일단 접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확정도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네, 네. 한다는 쪽으로는 들었는데 확정이 됐나 안 됐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말 했었거든요. 딴 데 나가가지고 여기 SBS에서 스토브리그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할 수 있다. 한 번은 뭐 우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했다라는 게 되는데 두 번이 이렇게 되면은 쭉 연결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다. 아, 나가면은 들어올 계산을 늘 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단식하면은 단식이 예. 중요한 거는 예. 언제 단식 접을지 뭘로 접을지 를 계산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략 부재. 아니 그러니까 그 결심하려면은 언제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두 번 나가면 그게 장기화가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번을 하되 이건 그냥 두 번인 거야. 두 번인 계속 거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인 것 같네요. 약간 절충형인 것 같네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략적으로 맞아요? 아, 저는 차라리 그건 잘했다. 두 번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뭐 칼을 뽑았으니까 여기까지다라고 접는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참 질이 멸렬한 상황이죠. 계속 네. 질이 멸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6년 만에 장외로 아니, 제가 이렇게 뭐 뛰쳐나간 그런 겁니까? 생각은 들어요. 아까 이제 뭐 법사위에 뭐가 추나 내전이냐 일방적이지 했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나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겠다 싶긴 한데 문제는 나가서 호소했을 때 네. 그럼 이게 국민들이 붙기를 원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건데 누가 붙느냐. 누가 붙느냐. 그러니까 이제 외롭게 이제 윤호겐 깃발 들고 있던 분들이 잘 나왔다. 우리가 먼저 있었어라고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네.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전략적인 비판 네.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사실은 할 얘기 좀 더 많은데 저기 박정호 교수님이 기다리세요. 경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 댓글쇼 문이 열리면 얼른들 들어오세요. 저랑 윤태곤 실장님 같이 나갈게요. 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 본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댓글쇼 라이브로 이동됩니다. 종료 후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더 빨리 댓글쇼에 참여하고 싶다면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쇼 라이브로 직접 입장이 가능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